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부터 시장의 흐름은 좀 괜찮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좀 동조를 하지 않은 이런 모습입니다. 원전 테마도 초반 반짝이면서 고가 27,000원까지도 올렸으나 종가는 다시 20,000원 초반까지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이집트 이슈도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떨어질 수 있었던 이런 내용들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로 정보도 드리고 수익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드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증시 이벤트 그리고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 종목을 드리지 않는 날에는 여러 가지 섹터라던가 종목 보는 방법, 시장 보는 방법, 매매에 도움되는 내용들로 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무료로 이렇게 초대를 해드리고 있고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의 분위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7일 미국 증시는 또 전쟁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물가 상승 여기에 또 긴축 재정이라는 이런 세 가지 악재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달 이 세 가지의 위협이 좀 완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과 이미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된 내성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달 하반기부터는 증시 상승의 이런 요인도 좀 기다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PEC라고 하는 미국 개인 소비자 지출 지수가 2개월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도가 높아진 게 좀 이제 주된 이런 미국장의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도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영향을 오늘 받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 코스닥은 1.4%까지 상승을 하면서 초반에 이런 상승 흐름을 막판까지 조금 더 끌고 갔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시장의 화두는 이렇게 과매도에 따르는 하락시 이런 매수의 이제 심리가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면은 1238원까지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도 보시면 오늘 외인이 코스피에는 3,500억 그리고 코스닥에는 410억이 순매수가 되었고 기관들은 더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 4,100억 그리고 코스닥엔 830억 이렇게 양질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반등을 이제 시켰고 상승 반등장이 좀 얼마나 좀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내일 흐름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을 찾고 좋아질 수만 있다면 순환매가 좀 약했던 종목군들이나 좀 상승 흐름이 좀 크지 않았던 이런 낙폭 과대 이런 종목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좀 원전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시장의 문제도 있었으나 호재가 좀 많았음에도 그렇게 많이 올린 테마라고도 볼 수가 없겠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수의 흐름은 좀 괜찮았으나 원전 테마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듯 보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초반에 고점 2.7%까지 이렇게 기록한 이후에 또다시 윗꼬리를 좀 형성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초반 강세 이후에 약세로 이렇게 좀 흘러가는 이런 태클을 타고 있는데 사실 의미 없는 움직임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기 공매도와 중기 공매도 이렇게 7%대와 6%대로 좀 줄어가는 거와 상관없이 현재 같은 경우는 좀 주가를 이제 올릴 생각도 좀 내릴 생각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매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활발하지 못한 움직임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별다른 이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멘탈을 좀 잘 다스리고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주가가 방심하고 있을 때 또다시 급등세가 좀 분명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좀 무성했던 이집트 원전 이슈가 또 이렇게 단독 기사로 떴는데요. 13년 만에 조 단위 원전 수출 무산 위기다. 러시아가 변수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한수원이 참여가 유력했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집트에 건설되는 원전이지만 주 사업자가 러시아 회사인 만큼 최종 계약이 미뤄졌다라는 부분이고, 착공을 앞두고 예정된 협의마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예정된 이런 한수원과 러시아의 또 이제 구매 시공 분야 실무 협의가 러시아 측 불가 통보로 취소가 되었다. ASE는 러시아의 이제 원전 기업인 로스톰의 자회사로 이집트 엘바다 원전 사업 수주를 한 사업자고, 원자로 등 1차 건설을 맡기로 했으며 터빈 등 2차 건물은 한수원이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당초 한수원은 이제 ASE로부터 단독 계약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가격과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한 뒤 지난 4월 말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약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전 착공이 다음 달로 다가온 상황에서 계약과 직결된 협의까지 취소가 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내부 사정의 이유로 협상 불가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엘바다 원전 사업은 약 35조 원을 들여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고, 한수원 수주가 유력했던 2차 사업 역시 전체 사업 대비 10%에 달하는 사업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하는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이제 원전 이후에 13년 만에 재개되는 원전 수출인 만큼 우리로선 큰 의미를 지닌 사업이기도 하고, 원전 착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무산을 우려하고 있다. 계약이 무산된다면 한수원뿐만 아니라 시공과 기자재 공급에 참여할 현대건설, 두산에너비티 등 국내 업체들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한수원 관계자는 러시아에서 맡은 1차 착공이 다음 달이고 2차 건물 착공 시점은 내년 하반기 예정이라며, 2차 착공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고 ASE 측에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사를 밝힌 적도 없기 때문에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해외 사업 특성상 대면 협의 일정을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만큼 계약 체결이 지연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수원에서는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아마 이 이집트 원전에 대한 이제 소식은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반기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가 1, 2조 원 규모로 2022년 올해 초에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확정적인 기사가 작년에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1월 달이 되어서 4월 달까지 최종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좀 되었는데, 결국에는 러시아 전쟁이 좀 발목을 잡는 이런 모습입니다. 2차 건물 수주로 EPC 전체에 대한 이런 수주를 따는 건 아니지만 13년 만에 수출이 무산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이런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더 힘을 못 받을 수 있는 기사는 나와 주었습니다. 사실 한수원 측에서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집트 수준은 좀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전된 내용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로 이렇게 좀 이제 그런 회의도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기다리다 좀 만약에 수주가 이루어지면은 좋은 거고, 좀 안 되면 지금 하고 있는 폴란드나 체코 쪽 또 내년 초반 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어쨌든 한미 동맹 원전이 좀 더 공고히 되었고 여기를 굉장히 노리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제 탈원전 체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고 산업계가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루하시겠지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인이 16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16만 주 이제 가량 또 순매도가 되었죠. 이렇게 두산 엘리빌리티 외국계 창구에서는 JP모건이 34만 주를 또 매도를 했고, 또 6만 6천 주를 또 매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27만 5천 주가량 또 자전 매매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개인들은 14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기관 중에서 오늘 금융투자가 6만 주 또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외인이나 그리고 프로그램 또 JP모건 뭐 이렇게 좀 이탈이 되었고, 기관도 오늘 금융투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다 나갔습니다. 뭐 시장의 수급과는 좀 반대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종목의 이제 매수나 매도에 좀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흐름을 좀 보시면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좀 순 동반 매수를 보여주었으나 주가에 대한 이런 움직임은 상당히 좀 저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수량이 적기도 하지만 좀 주가를 올리겠다는 공격적인 매수의 부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주요 수급들이 또 막판에 다 이렇게 이탈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좀 공매도를 보시면 5월달 들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10% 이상 비율을 좀 기록을 했는데 33만 주가량 공매를 이렇게 쳤고, 오늘 결과만 좀 놓고 보자면 공매적인 부분도 좀 올릴 마음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공매 잔고를 좀 체크를 해보면 5월 25일 기준 1070만 주로 뭐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일에 비해서는 좀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여기 대차거래 좀 보시면은 5월 27일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 5천 주 신규 체결 그리고 21만 주 이렇게 상환이 되면서 약 그 차액분인 만큼 잔고 수량은 감소했고, 뭐 잔고 금액은 여전히 5,600억 원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주 뭐 이렇게 좀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이유는 뭐 수급들이 일단은 들어와주고는 있지만 공격적인 이런 매수세라던가 또 매수에 대한 이런 수량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또 매수를 이만큼 했지만 그리고 매도도 이만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공매도나 그리고 대차 거래는 좀 떨어뜨리기 위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공매나 전반적인 수급이 좋지 않아서 좀 막판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차트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고점이 2.7%까지 갔다가 뭐 결과는 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가가 1.49% 상승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달 내내 뭐 엄청 지루한 흐름도 이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5월달은 뭐 바닥으로 두 번을 깨고 이렇게 최근에 좀 옆으로 가는 이런 흐름, 4월달보다 훨씬 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래량만 좀 보더라도 뭐 630만 이렇게 좀 단기 고점에서 쭉 내렸고, 5일 연속으로 이렇게 300만이 넘는 게 좀 굉장히 이제 힘겨워 보입니다. 차트의 이런 상황과 그리고 거래량이 참 닮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여기서 우리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2만원 구간은 뭐 그래도 지켜간다. 그리고 반대로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터져준다면 언제든 상방으로 다시 좀 올릴 가능성도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구간인 21,500원 이상을 1차적으로 좀 뚫어내지 못한다면 사실 뭐 의비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변곡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박스권 이제 저항 구간 23,000원입니다. 여기 부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공격적인 매수 매도가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제 현재 구간, 굳이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간 상승하고 3개월 하락, 한 달 상승, 또 3개월 하락, 한 달 상승, 지금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좀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2만원 구간을 지키면서 올리던지 아니면 이렇게 좀 지켜가다가 좀 18,000원까지 뺐다가 다시 한번 올리던지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좀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다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